자, 오늘 데스크뷰 오랜만에 주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요즘 이 부분이 각광을 받고 있긴 한데 그에 따른 또 이 부작용도 많이 있죠. 네, 작은 배터리 그리고 강력한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하이브리드에 버금가는 효율을 낸다곤 하는데, 효율을 내면 뭐합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아니면 오류가 난다든지 그런 좀 소비자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으로 얘기할 브랜드는 메르세데스 벤츠인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이유가 제 가족이 이제 GLE 450을 타고 계시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차에 이게 뭔가 이슈가 있다는데 우리는 괜찮은가?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네, 해외 쪽에서는 이미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실제로 미국 NHTSA에서는 벤츠가 어떤 소비자 그 서비스 그 형태로 어떤 문서를 올려주기도 하는 등, 그래서 뭐 방법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죠? 대응책까지도 준비는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상차를 보면 국내 판매 기준으로 CLS, 그리고 253, GLE 450, GLS 450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일단 문제는 뭐로 나왔습니까? 대략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DC-DC 컨버터 문제로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아니면 냉각 펌프 문제가 생겨서 엔진이 과열이 된다든지, 아니면 배터리 자체 불량 문제가 좀 꼽히고 있거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임러 자사에서 직접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스스로 좀 케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이제 공식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받은 답은 뭐였냐면, 일단 차량 하나하나를 다 히스토리를 봐서 검수를 해야 된다. 일단 전 그랬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제보 받을 때 사진에 보면 12V 이제 에러 메시지를 띄운다든지, 사실은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뜨는데, 그랬더니 이제 모든 차가 12V가 뜨느냐라고 저에게 이제 역 질문을 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뭐 달라질 수 있고, 에러 코드는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파생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문제 자체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해외, 아까 뭐 NHTSA도 얘기를 했었지만 해외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대당 이제 한 차마다의 히스토리를 봐야지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 저희도 아까 가족이 GLE 450을 타고 있는데 이 차도 대상에 들어가는 만큼 먼저 그러면 그 소비자에게 안내를 하고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 뭐 점검을 받으세요. 이런 순서가 먼저이지 않나요? 내가 호구로 보이니? 문제가 나와서 꼭 들어가야지만 고쳐준다는 거는 이 좀 명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설마 현대기아가 그 잘 얘기하는 국내 사양과 해외 사양이 달라서 뭐 문제가 다르다는 그럴 얘기는 일은 없을 아니겠죠? 겁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이제 해외로 놓고 본다면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호주에서도 그랬죠? 미국에서는 그 48V 시스템으로 리콜을 한번 했습니다. 대상 차량은 CLS였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문제로 CLS를 리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국내는 개별로 히스토리를 점검받아야 된다. 네. 국내 차는 뭔가 다를 수도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 차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꼭 나오고 나서 차가 멈추거나 어떤 그 파생된 문제를 안고 나서 소비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중간에도 불안하지만 그 다음에는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뭐 제네레이터 이슈나 이런 것들은 화재 연결성도 있어요. 특히 이제 국내 시장 화재에 좀 민감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최신 기술이라고 무조건 바로 빨리 이게 사용을 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본 다음에 안정이 되면 그때 구입하시는 것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벤츠 쪽 이제 구입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께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차의 경우는 조금 더 있거나, 아니면 벤츠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케어를 해주겠다. 왜냐면 이거 내가 타다가 3년 뒤에 워런티 끝났는데 이 문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쵸. 문제라는 게 꼭 오늘 차를 받아서 오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가령 뭐 10년 케어를 하겠다. 이 부분만큼은 해주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구입을 해야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뭐 메르세데스 벤츠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벤츠 쪽이 좀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48V 제네레이터 과열로 한번 리콜을 한 이력이 있고 네. 제규 랜드로버는 전자회로 문제로 네. 리콜을 한번 또 진행을 했습니다. BMW도 조금 황당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조립 불량 문제로 네. 네, 정확히 커넥터 조립 불량 문제로 48V 시스템을 한번 리콜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조립하는 어떤, 사람이 그쵸, 네. 작업자의 실수 아니면 어떤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걸로 판단됩니다. 의외였던 부분은 볼보였는데 볼보는 아직까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네, 리콜 별 얘기가 없죠. 얘기 물론 없었습니다. 이제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볼보가 하나 그래도 좀 칭찬할 부분은 초기에 이제 B 엔진이 등장한과 동시에 자, 스피커에서 퍽하고 소리가 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사실은 타사 같았으면은 일단 최대한 감췄을 텐데 연초에 대표가 나와서 이 부분을 직접 거론을 했어요. 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수 그렇죠. 있죠. 이게 네. 볼보 내부에서도 말렸대요. 왜 굳이 우리 문제를 부각을 합니까? 근데 일단은 그렇게 문제를 꺼내고 갔을 때 소비자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네. 대표가 나와서 이 문제 우리 있는 거 알아. 그래서 고칠 거야. 라고 하니까 당장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믿음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런 적극성에 대해서는 타사들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입차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좀 모범적인 사례가 많이 나와서 어떤 전체적인 문화 성숙도도 좀 같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있습니다. 네, 아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 중인데 더 민감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 있는데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뭐 딜러 갑질 뭐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또 이제 벤츠도 들어갈 것 같고 뭐 여러 브랜드가 들어갑니다. 자, 이 소식은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